네, 안녕하세요. 전 지니어스 임용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탐지 사례로 보는 지니언 인사이트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총 콘텐츠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2, 그리고 탐지 사례, EDR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인사이트 2입니다. 저희 제품은 사용자 PC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요. 에이전트가 설치가 된 이후에 설치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용자가 발생한 모든 이벤트, 파일, 프로세스, 모듈, 네트워크, 레지스트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에서 분석과 함께 실시간으로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 행위나 이상 파일, 악성 코드, 그리고 외부 접속한 CNC IP에 대해서 탐지를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수집한 이벤트들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집된 데이터는 IOC나 머신러닝, XBA, 커스텀 룰, 다양한 형태의 엔진을 통해서 위협을 탐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IO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C는 전 세계에서 발생을 했던 그런 악성 IP나 아니면 악성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DBI에서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고요. 백신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면은 1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는 이벤트를 매칭을 시켜가지고 동일한 값이 나오면 탐지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두 번째 머신러닝인데요. 두 번째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IOC 기반 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악성 코드에 대해서 그 파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그 분석된 값을 가지고 정상 파일이랑 악성 코드 간의 그 비교 분석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화 시켜가지고요. 고객사 서버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고객사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이벤트들이 악성 코드랑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위협 의심 파일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 아니면 정상 파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머신러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금 파일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설명드릴 XBA는 파일은 정상인데 그 파일이 실행이 됐을 때 하는 행위가 이상했을 때 탐지하는 XBA라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엔진을 통해서도 탐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이 아닌 형태의 어떤 그 메모리 기반의 이벤트, 메모리 기반의 행위도 저희가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XBA 룰은 마이터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관리자가 직접 정의한 룰로서 패턴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패턴을 가지고 별도로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탐지를 할 수가 있는데 탐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탐지를 하게 되면은 제어를 하셔야 되는데요. 대응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세스 종료, 두 번째는 사용자한테 알림 또는 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시면 관리자 PC에 특정 IP, 특정 사용자가 어떤 부분에 탐지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파일을 특정 기간 동안 격리를 했다가 특정 기간, 디폴트는 7일입니다. 일주일 이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는 격리 후 삭제 기능, 그 다음에 사용자 PC를 격리하는 이런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기능을 제공하는 EDR 솔루션, 저희 인사이트 2 솔루션을 통해서 도입된 고객사에서 탐지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정보 유출 탐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직접 캡처를 해서 가져오지 못한 화면이라 조금 화질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특정 자동 실행의 배치 파일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배치 파일을 통해서 매일매일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의 어떤 정보들을 다 이렇게 수집을 해서 압축을 하는 형태의 행위를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배치 파일에 대한 정보는 저희도 제공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 화면까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압축된 그 파일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 압축된 파일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cur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그 압축이 된 파일,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자꾸 외부로 하루에 한 번씩 올리는 행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압축된 내부 정보 유출이라는 부분이 사실 그 내부 정보가 어떤 사용자의 파일이나 이런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를 모니터링을 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어디로 자주 사이트에 접속을 하는지, 어떤 행위를 종종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CURL이라는 그 유틸은 윈도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유틸로서 이 유틸을 활용을 하게 되시면은 UI가 없는 상태로도 어떤 파일들을 외부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저희 인사이츠 2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다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CURL 명령어를 통해서 어떤 파일을 리드를 해서 업로드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지금과 같은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인터넷 쿠키 파일은 사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를 자주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해커 입장에서는 그 사용자의 패턴을 확인을 해서 사용자가 자주 가는 웹사이트가 만약에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취약점을 악용해서 그 사용자의 어떤 취약한 그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로딩되게 이렇게 행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일리스 행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키사에서 지난 9월 달에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 탐지 동향 보고서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거의 한 50% 이상이 급증을 했고요. 이런 악성 코드 은닉 사이트는 취약점이 있는 PC가 이 사이트로 접속만 하더라도 감염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랜섬웨어들이 이런 파일리스 형태로 많이 진화가 되고 있는데요. 취약점이 노출된 홈페이지에 해커가 악성 코드를 심습니다. 악성 코드를 심으면은 앞서 어떤 쿠키 정보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어디 웹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자주 가는 그 홈페이지에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은 그 홈페이지에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고, 그러면 굳이 해커 입장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는 항상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노력 없이 그 특정 사용자의 악성 코드나 이런 것들을 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패치가 만료가 됐다거나 아니면 취약점이 있는 PC를 통해서 사용자가 취약점이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은 접속함과 동시에 바로 메모리상에 이 악성 코드가 로딩이 되고요. 로딩이 되는 악성 코드는 메모리상에 적체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프로세스 인젝션을 통해서 다른 행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세스 인젝션이 되는 그 프로세스들은 사용자 PC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예를 들어 지금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유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인젝션을 합니다. 인젝션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노트패드가 내부에 있는 문서를 암호화시키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리스의 랜섬웨어 동작 상태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는 동일한 형태로 실제 공격이 됐던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에 골프에 대한 인기가 되게 많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용자나 많은 분들이 어디 골프 예약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접속을 하시는데 그런 걸 이용한 걸로 지금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크롬을 통해서 어디 골프 사이트에 접속을 했고요. 이 골프 사이트는 취약점이 있는 골프 사이트여서 사전에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크롬을 통해서 접속을 하고 접속이 된 즉시 내부에 있는 어떤 특정 프로세스가 인젝션이 돼서 이 프로세스가 원래 하던 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골프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C의 템프 안에 어떤 파일을 지금 생성을 한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악성 코드를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해커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파일을 생성한다던가 이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파일은 여기서 이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C의 윈도우즈 안에 시스템 32 안에 conf.exe라는 파일을 다시 프로세스 인젝션을 해서 conf.exe가 외부 IP로 접속을 한 다음에 외부 IP를 통해서
다시 C의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파일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8번에서 이 파일이 다시 한번 실행이 되면서 다른 여러 개의 파일로 쪼개져서 이렇게 다시 실행이 됐습니다. 이런 그 행위 자체가 여기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넥스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탐지를 하고 파일을 다 수집을 하고 그 사이버 킬 체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행위가 진정이 되진 않아서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뭐였는지까지는 저희도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9번 항목에서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 중에 되게 조금 저희 입장에선 약간 놀랄만한 파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 파일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보안 솔루션 이름으로 비슷한 이름으로 그 위장을 한 파일이었죠. 그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gini.data라는 파일을 생성을 한 사례입니다. 이 파일들은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파일은 아니고요. mp5를 보시면은 10월 6일 날 11시까지 조회를 했을 때는 바이러스 토탈에서도 현재 이 파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상태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서 설명드린 C의 프로그램 데이터 디렉토리 안에는 저희 지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보안 솔루션의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니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 폴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그 해커 입장에서 해당 파일이 실제 지니에서 쓰는 저희 지니언스에서 쓰는 파일처럼 위장을 해서 이런 위치에다가 많은 파일들을 카피를 했고 위장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파이어아이나 안랩, 지란, 마크애니, 삼성, 소프트캠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보안 솔루션의 디렉토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디렉토리를 통해서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USO 프라이빗이나 USO 쉐어드라는 파일 디렉토리도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폴더입니다. 그 아래 화면을 보시면 로그스 안에 어떤 파일도 없고요. 시스템 안에 유저 안에 이런 파일들도 없음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이 생성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모니터링을 다시 해보시거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예, USO 쉐어드 파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좀 전에 저희가 comp.exe가 프로세스 인젝션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프로세스 인젝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시면요. 이거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모든 이벤트를 다 수집을 하는데 이 수집된 데이터를 최근 7월부터 9월까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네임을 comp.exe 했을 때 실제로 프로세스가 딱 한 건 실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 프로세스의 위치도 아까 설명드린 시스템 32의 comp.exe이고요. 예, 이 화면은 뭘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comp.exe가 평상시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comp.exe는 외부로 접속을 했고 접속한 그 이후에 내부의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한 행위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comp.exe가 원래 그 목적대로 수행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해 행위가 수행이 됐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상행위에 의한 파일 생성 또는 프로세스 실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svc host.exe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실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가 실행한 프로세스 자체가 amcu.bak라는 프로세스인 거죠. 보통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DLL 파일이나 exe 이런 형태인데 bak라는 그 약간 특수한 형태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탐지를 한 거고요. 실제 행위를 보시면 커맨드 라인에서 amcu.bak라는 그 파일이 실행이 되면서 네트워크 스캔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스캔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시면은 윈도우의 템프 안에 어떤 tmp 파일로 파일을 생성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런 네트워크 스캔을 하고 스캔된 결과가 파일로 생성이 되고 이 파일은 다시 한번 외부로 업로드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amcu.bak는 그 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다운로드가 됐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어디 ac.k야 대학교에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된 파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amcu.bak라는 파일은 정상이냐? 파일의 위치를 보시면은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삼성 안에 amcu.bak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그 화면을 통해서 삼성이란 디렉토리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실제 amcu라는 디렉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amcu 안에는 프린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정상 파일인 것 또는 정상 프로세스처럼 위장을 해서 여기다 숨겨놨다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다음 페이크 탐지입니다. 이번 화면은 굉장히 간단한 기법인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제가 소스 파일이 DLL 파일입니다. DLL 파일인데 그냥 단순히 확장자만 JPG로 변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파일 타입이 P로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확장자가 그림일지어도 그 파일에 대한 속성이 P이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탐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파일은 악성 코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더 이상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다른 코드에 의해서 이 파일이 실행되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정상 프로세스를 위장한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은 wuaserv.exe라는 프로세스가 어디에 어떤 워드 파일을 생성을 된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보시기에는 왠지 윈도우 시스템에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프로세스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저희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탐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세스가 진짜 정상인지를 확인을 해보면요. 서비스 이름이 약간 비슷한데 틀립니다. U가 하나 빠졌습니다. 원래 서비스 이름은 wuaserv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악성 코드로 위장한 파일은 wua 다음에 U가 없고 다음에 바로 S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고요. 실제 서비스는 scv host -k net svcs -p라는 형태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사용자로 하여금 굉장히 비슷한 프로세스명이나 파일명으로 위장을 해서 잠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중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걸로는 첫 번째 splits.exe라는 파일 프로세스인데요. sv.exe가 정상입니다. 근데 마지막 v를 빼고 동일한 파일명처럼 프로세스명처럼 보여서 이상행위를 한 게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렉토리와 유사하게 마이크로의 mi가 아닌 ml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각종 보안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처럼 위장을 해서 잠입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 솔루션 우회 방법인데요. 이 형태는 조금 특이한 형태입니다. 최초 130KB의 C의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HNC라는 exe 파일이 생성이 됐지만 생성이 되고 나서 4초에서 5초 간격으로 조금씩 파일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30K가 5.3메가의 파일로 생성이 됐고요. 이런 것들은 악성 코드가 전체 패키지 형태로 딱 들어왔을 때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탐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간 모듈 형태로 조금씩 업데이트해서 원래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형태로 하는 것들도 저희가 지금 탐지를 해서 해당 파일 대응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은 분석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한 화면처럼 보이는데 adobe.exe라는 파일을 b.b 해서 abcdefg 해서 x.xxx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1초 동안에 모든 알파벳을 다 해서 파일명을 변경을 했죠. 이런 것들은 EDR이 없는 상황에서는 x.xxs라는 파일을 탐지를 하더라도 이 파일의
최초 근원지를 찾기 위해서는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거슬러 올라가는 추적하는 단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로직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 EDR을 통해서 탐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상 행위에 대해서 프로세스 분석을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SVC 호스트가 어떤 그 프로세스를 실행을 했다던가 좀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을 무브했다던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SVC 호스트가 평상시에 하는 행위를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네임을 svc.host 실행을 해보시면요. svc host.exe가 굉장히 다양한 걸 하는데요. 그 중에 파일 move, 아까 뭐 A에서 X까지 되는 형태의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svc host가 파일을 muve하는 행위가 어디 위치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muve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지난주 6,000건에 대해서 전체 목록을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패턴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특정 위치에 sru tmp.log 파일을 생성했다가 뭐 특정 파일로 변경해서 삭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중에 하나 조금 보시면은 이제 다른 위치, 뭐 bits 언더바 뭐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보여지고요. 그 앞서 보여드린 뭐 a부터 x까지 변경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이벤트는 현재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A부터 X까지 변경이 된 그 행위 자체는 이상한 행위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은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패킷 전송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intel.graphics.exe라는 이 파일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행위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파일이라 저희가 탐지가 되고 나서 네트워크 팀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가 외부로 자주 접속을 했는데 접속한 IP로 그 어느 정도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했을 때 외부로 한 3.8기가가 나간 거를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이전에 인사이츠가 설치가 돼서 이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확인이 됐다고 하시면은 지금 아래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해당 프로세스가 어디로 몇 바이트를 보냈고 몇 바이트를 받았고에 대한 정보까지도 좀 더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내부에 지금 slack.exe라는 프로세스가 일별로 몇 바이트를 보내고 받았는지에 대한 용량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어떤 프로세스별로 뭐 최근 뭐 일주일, 최근 하루, 뭐 한 달 동안 몇 바이트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네트워크의 별도의 조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인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EDR에 대한 역할인데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탐지 사례는 모든 PC가 백신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에서 탐지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EDR을 통해서 탐지를 했고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했고 다 대응을 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백신에서도 못 잡았듯이 저희 EDR에서도 100% 잡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EDR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 PC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라도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 디텍트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100% 이벤트 수집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100% 이벤트 수집을 해서 모아놓고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앞서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수집된 데이터를 정보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C의 프로그램 데이터 안에 어떤 파일들이 생성이 되는지 이거를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대시보드를 만들고 그 특정 위치에 대한 정보만 필터링을 거시면은 그 해당 위치에 파일이 생성이 됐다거나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만 모니터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행위를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EDR이 없었으면은 네트워크 팀에서 트래픽을 통해서 좀 이상한 트래픽, 이상한 IP, 이상한 포트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을 좀 더 하셔야 되죠. 하지만 EDR이 저희 인사이츠가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분석 화면을 통해서 동일한
화면입니다. 거기에 조건만 리모트 포트, 외부로 통신하는 443번 포트로 네트워크 통신한 프로세스만 지금 조회를 한 거고요. 그 중에 slack.exe만 한번 다시 체크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slack.exe가 한 행위를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주에 1400건, 이번 주에 1000건, 그리고 접속한 외부 IP에 대한 목록을 쭉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가 실제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위치가 맞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프로세스가 어디로 접속을 했고 사용한 포트, 센트 바이트, 리시브 바이트, 그래서 몇 메가나 몇 바이트를 주고받았는지,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일별로 뭐 몇 메가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이런 그래프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리모트 IP, 여기 보시면은 외부 데스티네이션 IP죠. 52.193.110.50번에 대한 IP만 다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조회를 하게 되시면 특정 IP로 접속한 트래픽, 그래서 이 IP로 최근에 몇 메가를 주고받았는지,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한 날짜가 언제였는지,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팀에서 특정 이상한 행위나 이상한 트래픽을 확인했다 그러면은 그 포트나 IP를 통해서 이 화면에서 조회를 하게 되시면은 어떤 프로세스가 언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어떤 파일들을 관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EDR은 물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 용량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집하고 상황에 따라서 수집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간중간 끊김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제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는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탐지된 그게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보여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 인사이츠 이 지금 탐지 사례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고객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